다음으로 고혈압 치료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1차 약물 치료로 뭘 공부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의 1차 약물은 환자의 임상적인 특징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혈압 약물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다음 같은 약을 1차 약제로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이자이드 다이레틱티스, AC 이니비터, 칼슘 채널 블로커, 베타 블로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타 블로커 중에 아테놀롤 같은 약은 1차 약으로 공고되지 않는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고혈압의 약물 치료, 1차 약물 치료는 환자의 컨디션나 동반 질환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싱글필 컨비네이션 치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싱글필 컨비네이션이 한 알에 두 가지 이상의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설명하였고 환자의 수능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는 싱글필 컨비네이션을 1차 약제로서 항상 권고하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는 싱글 드럭을 스타트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하였고 다이자이드 다이루틱스를 1차 약제로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이자이드 타입 다이루틱스를 다른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없는 일반적인 고혈압 약제에서 1차 약제로 공고하는 것은 JNC7까지의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 미국 심장병학회 2017년 지침부터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140에 90 이상이면은 싱글필 컨비네이션 제제를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제를 함께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싱글필 컨비네이션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전문가 의사가 결정해야 된다. 라고 일반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필 컨비네이션이 적합하지 1차 약제, 시작 약제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약제에 대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거나 인터랙션이 있는 약제를 먹는 경우, 그리고 키드니 디지즈나 DM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네틱 폴리모피즘이 있어서 드러그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약제에 대한 부작용을 겪었던 경우, 그리고 이미 신부전이 있어서 그 컨비네이션에 들어있는 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고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좀 더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답의 수준은 절반만 맞는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전문가가 결정해야 된다는 다소 상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인 스텝 스터디의 연구 결과를 미국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스터디는 차이나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라고 잘못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텝 스터디는 130 미만으로 130 미만으로 좀 더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했을 때 스트로크 같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더 줄인 연구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라는 것은 분명하게 틀렸지만은 이 트라이얼이 제시했던 그 연구 가설과 목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스터디는 차이나에서 시행된 연구, 차이나 엘더리에서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인종인 미국의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ultural, socio-economic and health system difference를 고려해야 된다는 비교적 정확한 옳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개별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전문가가 결정해야 된다는 비교적 상투적인 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는 2017년 미국 심장병학회 고혈압에서는 고혈압 기준에서는 노인의 고혈압 조절 목표도 똑같이 140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 150 미만의 조절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 심장병학회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진료 고혈압 지침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리 맞지 않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스터디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꼭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스텝 스터디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였습니다. 스텝 스터디는 13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했을 때 스트로크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하지만은 130 미만으로 조절한 군과 150 미만으로 조절한 군을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comparing 한 군이 130 미만과 140 미만의 군을 비교했다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30 미만 군과 150 미만 군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나의 엘더리 하이퍼텐션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정확하고 차이나에서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 사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다른 미국에 시행될 때 여러 가지 제한점이나 새로운 적용점에 고려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챗GPT와 함께 고혈압 학술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똑똑한 비교적 우수한 학부생 수준의 답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분명히 틀린 답도 있고 상투적인 답도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개론적인 답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몇몇 면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하는 그런 면도 보여주어서 상당히 흥미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